겨울이 한 발짝 다가온 듯 보슬비가 내리는 교정. 도경 채널이 만난 사람들의 제작진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오늘 도경 채널이 만날 사람은 바로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선 교수입니다. 이재선 교수는 한국도시설계약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행복도시 5-2 생활권,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및 광명시흥 신도시 등의 총괄 플래너로, 그리고 신촌도시 재생, 독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총괄 코디 및 센터장으로 참여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도시설계 분야에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입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도시설계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이재선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한 1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연세대학교는 2005년도에 왔거든요. 그래서 꼭 올해 횟수로는 20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올해 삼삼하게 일을 했다. 실무 13년, 학생 가르치면서 20년 삼삼하게 일을 했는데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도시 설계라고 하는 거는 도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적 개념들을 이제 땅 위에다가 정말로 그런 계획적 개념들을 공간에다가 어떻게 투영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초반에 있는 그걸 갖다가 그려내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토지주가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느냐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땅값과 나중에 혜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저희들이 스튜디오 하면서 너희들이 긋는 이 선 하나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두꺼우냐 얇으냐에서도 달라요.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선 바깥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으면 이 개발되고 나면 이 혜택을 이 사람들이 온전히 누리고, 근데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일반적인 그 사업에서는 수용을 당하거든요. 비싼 값으로 보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많은 비용들을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만 바깥에서 누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실 한켠에 예쁜 물건이 있네요.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생일 때가 되면 항상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저에게 쪽지 편지처럼 그것들을 적어서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한테 매년 그걸 만들거든요. 저게 이제 저걸 읽어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기다 계속 해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매년 할 수밖에 안 되는데 저희 연구실 도시 설계 공부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학부 때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건축을 공부하게 되면 건축법규라고 하는 거 시험을 봅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건축법규에 저에서 D를 주셨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가 이제 군대에 가면서 선생님을 계속 생각한 거죠. 아, 선생님 왜 줬을까? 근데 이제 뭔지 잘못한 게 있으니 어떤 게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대기업 건설 회사에도 취업이 됐는데 건축적인 디자인적인 재능이 내가 정말로 많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딛고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학교에 저한테 D를 주셨던 교수님이 하고 있는 도시 설계 분야가 있었습니다. 뭐 건축물을 발주하는 그 발주처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과 도시민들을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 설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뭐 연구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다른 전문가들과 해보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고 정말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술들이 도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저는 이제 그 기술이 도시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필연 기술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1800년대나 그 다음에 후반 19세기 초에 보면 도시가 이제 갑자기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그전에는 성당이 가장 높았다가 우리가 그 스카이스크래퍼 마천루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천루 건물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건물을 올리려고 그러면 돌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 철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지을 수가 있고 밑에 있는 공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높이 올라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계단만 있었다가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계획.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연 기술이 된 거고, 194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라고 하는 분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T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자꾸만 사용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출퇴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 수평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처럼 분당이나 일산에서도 거주하면서도 서울에 올 수 있었도록 하는 거, 그건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연 기술이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아마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21세기 후반, 22세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필연 기술이 AI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도시의 발전을 해주는 또 다른 단초가 될 것인데, 이 녀석이 어떻게 그럼 도시를 발전시킬까라고 하고, 어떻게 도시를 만들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파리나 런던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과 계획적인 것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영국도 자연적인 것과 계획적인 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와 강북이라고 하는 오래된 도시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는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거기도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켜가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도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선 제일 좋은 도시고, 예전에는 시간의 켜가 묻어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과거의 흔적이니까 없애버려야 돼라는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가졌지만, 이제는 과거의 켜가 묻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대한민국 국민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도시도 지금 뭐 종묘와 청계천의 분쟁도 그런 시간의 켜가 있는 것과 새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이 되고, 그러면서 한번 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촌, 서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새로 만들어진 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시간의 켜가 있고 우리 역사성이 있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개가 같이 있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AI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장 무섭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영화였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숙주가 돼서 기계에 지배당하는 이제 그런 디스토피아가 올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을 때 삐삐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다 그러잖아요. 기술의 발전이 삶에 매우 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번 AI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들,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오염 문제, 주택 가격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힘을 빌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이제 어번 AI를 활용해서 도시를 관리하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AI와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도시계획과 건축 관련 학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AI의 활용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AI가 도시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 이재선 교수. 그가 말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계획,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계획 또한 말합니다. 좋은 우리 학생들이 저를 뒤를 이어서 이런 좋은 도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들을 지속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잘 양성하는 것에 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